북한 신형 무기가 탄도미사일? 황교안 사이다 발언에 부글부글.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4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이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쏘아 올린 단거리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를 재차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를 빗대어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폐러물을 올려놓고 회화화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탄도미사일 해프닝, 코미디 같은 한국 안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언이 알려지자 정부의 판단이 바뀐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졌고 국방부도 청와대의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탄도미사일이었고 이는 단거리 미사일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물었고 대통령이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답했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단거리를 단도로 잘못 말할 수도 있는지를 떠나서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청와대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유독 북한과 관련해선 너무 쉽게 잘못했다고 하고 대통령의 실수 탓까지 한다.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며 식량 지원까지 하겠다는 정부로선 탄도미사일 발언으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이 앞섰을 것이지만 지켜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금기어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의 첫 발사 직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고 9일 두 번째 발사 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했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못 부르는 홍길동 군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2주 넘게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문 대통령도 헷갈려 탄도미사일이라는 희한한 표현까지 나온 것 아니겠나. 적과도 협상을 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가 장난처럼 되거나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라고 사설을 맺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이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실수라며 정정한 데 대해 말실수인지 내심인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중진의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의 의미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조급함과 초조함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개성공단 개업 방북을 승인해주고 100억 원가량의 대북 지원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대남 비방만 늘어놓고 있다며 북핵시설은 오리무중이고 탄도미사일은 영원히 분석 중이다. 북한의 대남 비방에는 침묵하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북한을 움직일 생각을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진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메가더 동상에 헌화한 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하나 못하니까 대변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제가 황당해서 대꾸도 않은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정치 기사 5개나 차지할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체로 온라인 누리꾼들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SSS8은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좌우 모두 품어야 할 대통령이 5.18의 의문을 품었다고 명단 요구했다고 독재자의 후예라 몰아세우면서 정작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와는
평화를 얘기하는 이중성. 국민들도 다 압니다라 했고 마플은 문재인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왜 독재자 김정은이는 못 만나서 안달을 하고 제1야당 대표는 1대1로 못 만나겠다는 건지. 민주당 2, 3중대들 데리고 같이 해야 되나라고 hir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독재자 후의 반박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하나 못하니까 북한의 대변인 짓을 하지 않는가라고 한 데 대해 연일 정치에 대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은 아따 이놈들아, 니들이 할 얘긴 아니지. 어찌 니들만 하겠냐. 또 묻은 게 겨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딱 그 모양이라며 문재인 지가 편가르기 해놓고 진짜와 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윤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SNS로 비밀 대화를 나눴다는 SBS 보도와 관련 왜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이런 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고 당혹해했다고 조세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윤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비밀 대화를 나눴다는 SBS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 파악 결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대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이런 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 기싸움이 팽배해진 가운데 경찰과 청와대를 겨냥한 이런 의혹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더 이상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은 누가 왜 유출한 게 궁금하다고? 논점 흐리는 데는 1등이지. 그게 궁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뭐라고 까졌겠는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님?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올 초 김태우 특검 반원 파문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문제로 적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과정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리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감한 사안이 공개될 때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을 동원해 외교부를 감찰해왔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불리한 보도는 잡아떼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보안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20일 오후 4시까지 싫어요 0명, 화나요 410명이 클릭하며 퍼펙트한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은 험악한 내용들이 많아서 또 고발질한다고 지랄 발광할까봐 소개는 생략할게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윤지호와 둘러싼 장자연 리스트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실규명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그간 윤지호를 지지하거나 보도했던 인물들이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됐습니다. 빅터뉴스가 22일 하루간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윤지호가 퍼뜨린 의혹 검증 없이 확성기 노릇한 방송사들 기사가 총 5,687개의 환하열을 받으며 네티즌들을 가장 분노케 한 기사로 꼽혔습니다. 기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사위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위 발표 직후 각종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윤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방송사들에 대해 특정 세력의 주장에 동조해
근거 없는 주장을 내보낸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TBS 교통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KBS 뉴스9, SBS 8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KBS 오늘 밤 김재동 등에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름들이 쭉 나열된 한 장 넘는 리스트가 있었다. 장자연 문건에서 특이한 국회의원 이름을 봤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은 총 3,725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YHK-원이 안민석 잡아라. 스위스은행에서 박근혜 최순실 예금이 30조라고 했냐, 300조라고 했냐, 그 돈 내놔라였습니다. 이 글은 5,495개의 공감과 180개의 비공감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씨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해야 한다면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에선 윤 씨의 후원금 모금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어 SUK는 이번 일은 검증되지 않은 일로 선동하는 좌파의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을 믿으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고 주장해 4,555개의 공감과 225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민노총 어용방송 랭킹 나왔다며 윤지호 씨가 총 15번 방송 출연 중 KBS 5회, JTBC 3회, TBS, CBS를 적시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